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식경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저신용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블로그에 쓴 그 칼럼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저신용자예요. 그쵸? 저신용자가 뭐예요?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죠. 신용이 좋은 분들은 우리가 고신용자라고 하고, 뭐 고신용자, 저신용자 뭐 나누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사실 여러분 평가예요. 뭐 취준생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직자가 되고 직장인이 돼서 이제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부채 비율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척도가 한마디로 이제 신용이죠. 근데 그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들 중에서 금융권 그 내부적으로 뭐 신용이 좋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사람들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관점은 조금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 취업 준비하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PT 면접 때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넘어서서 꼭 면접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키워드가 왜 이슈가 있는지 정도를 알면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신용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세요. 블로그에 제가 지금 운전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에 쓴 글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은 또 영상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 데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도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매식경에서 수없이 얘기했어.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빅스텝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가 위에 영상을 링크 하나 걸어둘 테니까 이 위에 영상을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뭐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비투라 영끌 이렇게 했던 분들, 뭐 평범한 직장인들, 대기업 맞벌이 분들도 금리가 인상되니까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없어지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그냥 매스컴에서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 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맞벌이 부부가 600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600을 버는데 원래 뭐 이자 원리금이 한 200이 나갔어. 200이 나가고 지출하는 금액도 한 300이 나갔어. 그래서 한 10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이자가 들어서 200이 아니라 300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지금 끝이 아니라 금리가 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지극히 좀 평범한 분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그래도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한 600 정도 되는 분들한테 제가 적용되는 건데, 이 저신용자 키워드는 뭐예요? 사실 저신용자 분들 중에 월 수입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내가 버는 것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분들이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버는 게 뻔하고 이자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면 그러면 당연히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금리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득의 컷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이 이자가 부담되고 그거를 내 여력이 없어. 근데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 하다가 아씨 나 못하겠어, 야 회생할래, 나 파산할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개인들이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뭔가 파장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도 만약에 그분들 다 손을 들어봐, 어떻게 해요 파산하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약간 푸시 아닌 푸시를 금융기관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좀 약간 어떠한 책임 차원에서 이러한 것도 좀 지원을 해주자, 어떠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논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이슈를 보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야, 아니 그 개인이 투자하거나 개인이 돈을 빌려서 못 갚는데 야 그거를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왜 그거를 50%나 탕감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거는 꼭 저신용자만 그렇게 해줘야 돼?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잘못됐어, 뭔가 빌려서 안 갚았어, 그럼 왜 고신용자들은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정상적이라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 관점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만약에 나의 생각을 조금 투여시켜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자 우리가 지금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야 이거는 아니지, 야 이거는 맞지, 이거를 너무 강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관점 전압의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관점 전압의 연습을 왜 한다? 우리가 면접 때 생각을 좀 뇌를 말랑말랑 하기 위해서. 그럼 왜 말랑말랑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까요? 왜냐면 자 보세요, 이 저신용자에 대한 이슈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면접장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면접관 분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본인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저신용주에 대한 탕감은 해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논리적으로 얘기했어. 근데 면접관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다시 일어난 은행이고 우리나라에서 은행이라는 특수한 그 위치를 지원자는 잘 입장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을 때 물론 둘 중에 하나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하는 건 좋지만 항상 그 반대의 상황에 되는 입장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야 탕감 왜 해줘? 지들이 벌린 일이 있는데 안 돼.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막 메모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어떠한 그런 뭐 학회나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해서 뭔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뭔가가 있었을 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들 받아오면 돼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보다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PT 면접 때도 한 방향의 상황을 주어줄 수도 있고 인성 면접 때도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각자 입장 차이니까요. 내가 만약에 고신용자인데 저신용자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준대. 그러면 나는 사실 개인적 입장에서 화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신용이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원금을 갚지도 못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제도들을 정부에서 해준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와, 이 정부 진짜 좋아.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다음에 어려울 때 해주지. 그러니까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사람들은 지극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을 가장 먼저 투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하고 의사소통하고 싸우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는 연습들을 지금부터 해본다면 나중에 가서도 그러한 의사결정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블로그에 이 글이 다 있어요. 요거 링크 걸어줄 테니까 요거 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하는 연습은 관점 전환에 대한 연습이다.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을 차별화될 무기가 반드시 될 거라는 걸 믿으세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눌렀다면 빨리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